안녕하세요. 심화 문법 관찰하기 신문관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과 다양한 문법들을 탐구하게 될 이기훈 선생입니다. 우선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우고 있는 이 보충 자료를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 설명란과 댓글창에 그 블로그의 링크를 남겨둘 테니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보충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출력하셔서 강의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가게 될 내용은 관계사절 내의 삽입절입니다. 관계사절 내의 삽입절, 대충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뭔지, 어떨 때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어렵고 구문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문법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관계사절 내의 삽입절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 거고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계사절 내의 삽입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계사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계사절이 뭔지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관계사절이라는 거는요, 개념적으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선 절은 절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끄는 절이지? 바로 관계사가 이끄는 절인 겁니다. 관계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WH 형태를 하고 있거나 대세 형태를 하고 있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자, 관계사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이야. I lived in it. 나 거기 살았었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두 문장을 우리가 합쳐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칠 수가 있죠?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겠어요? 접속사를 사이에 끼워 넣어주는 거죠. 접속사 중에서도 제일 만만한 게 누구야? and잖아요. 온점을 컴마로 고쳐주고 and만 집어넣어주면 두 문장은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This is the house and I lived in it. 이렇게 한 문장이 돼버렸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쳤어. 그럼 문장이 더 어떻게 돼야 돼요? 간단하고 더 보기 쉽고 더 짧아져야죠 정상이 아닐까요? 그쵸? 그런데 괜히 and라고 하는 단어만 하나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문장이 간단해지지도 않았고 더 길어지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는 문장을 더 경제적으로 더 짧게 합치는 방법을 탐구해야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사용하게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관계사절이 되는 거죠. 관계사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스텝별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두 문장을 이런 식으로 합쳐놨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고? and 때문에 길어지고 있다 그랬죠. 그럼 이 and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워버려야겠지. 첫 번째 어떻게 한다? and를 지워버린다. 됐죠? 근데 and를 지워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두 개의 문장이 아무런 장치도 없이 그냥 연결돼 버리잖아요. 그쵸? 우린 분명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땐 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and 대신에 또 다른 녀석을 여기다 접착제로 붙여줄 겁니다. 근데 접착제를 어디서 막 가져올 순 없잖아요. 조금 똑똑하게 가져올 거예요. 어떻게 가져올 거냐? 첫 번째, 우선 두 문장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보니까 the house와 it이 겹치는 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겹치는 명사 하나를 지워버리고 관계의 대명사 WH 단어로 고쳐줄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and를 그냥 지워버리면 뭐하니까 접착제를 쓸 건데 접착제를 조금 영리하게 문장 내에서 가져올 거라 그랬잖아요. 자, 이 접착제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겹치는 명사를 뭐로 바꾸고 관계대명사로 바꿔주고 관계사로 바꿔주고 이 관계사를 어디 위치로 옮긴다? 원래 접속사의 위치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d in. 이런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and라고 하는 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착제라 그랬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그 접착제를 어디서 끌어왔어요?
겹치는 명사를 지워주고 관계사로 바꿔서 이 겹치는 부분을 접착제로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요, 지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단어에 착 붙어야겠죠. 그래서 더 하우스 바로 뒤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문법적으로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우선 이렇게 외워둘게요. 관계사절은요,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이에요.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라고? 형용사절이라고.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쵸? 그러면 절 전체가 형용사래매. 그러면 얘는 반드시 앞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꾸며주는 명사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우리는 그 꾸며주는 명사를 뭐라고 부를 거냐? 선행사라고 부를 겁니다. 문법 포인트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사절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 명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규칙. 자, 우리가 관계사절이 어떤 거라고 처음에 소개시켜드렸죠? 관계사가 이끌고 있는 절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럼 여기 관계사절을 사용한 문장을 보니까 관계사 which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네요. 근데 이 접착제인 which는 어디에서 끌어왔어요? 두 문장 사이에 겹치는 부분을 삭제시켜 버리고 which로 바꾼 다음에 얘를 끌고 온 거였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원리를 생각했을 때 관계사절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빠진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명칭 가지고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사의 종류로 크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관계대 명사. 제가 어떻게 끈을 읽었는지 들어보세요. 관계대 명사가 있고요. 관계 부사가 있고요. 여러분에겐 생소할 수도 있지만 관계 한정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관계사는 관계사인데 관계대 명사가 있고요. 관계사는 관계사인데 관계 부사가 있고요. 관계사는 관계사인데 관계 한정사가 있는 거예요. 자, 유추해 보세요. 이 이름은 뭘 기준으로 잡게 될까요? 그렇죠. 뒤에 원래 있었던 친구의 품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뒤에서 관계사로 변한 게 명사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뒤에 있던 게 부사 상당어구다. 관계 부사가 되는 거고요. 뒤에 있던 게 한정사다. 관계 한정사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기본적인 관계 대명사의 원리고 관계사의 원리고 관계사절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예문 세트 1번을 한번 볼게요. The guy is not reliable. 그놈은 믿을 수가 없어. He borrowed your car. 그놈이 네 차를 빌렸었어. 이 두 문장을 합치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쉽게는 어떻게 합칠 수 있다고요? and를 써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and를 써주면 문장이 괜히 길어지니까 우린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합쳐줄 거고, 그 합치는 방법이 뭐가 된다? 관계사절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관계사절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접속사를 삭제시켜준다. 두 번째, 접속사 대신에 접착제로 쓸 관계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겹치는 명사를 찾고 그 겹치는 명사를 지워버린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는 이 접속사가 있던 위치로 옮기게 된다. 됐죠? 그럼 볼게요. C번 문장을 보니까 he랑 겹치고 있던 the guy 라는 놈의 바로 뒤에 딱 이렇게 관계사절이 붙어 있죠. 그래서 who borrowed your car 이라고 하는 문장이 the guy를 수식해주고 있네요. 해석해보면 그놈은 어떤 놈? borrowed your car. 네 차를 빌렸었던 그놈은 is not reliable. 믿을 수가 없어. 라는 뜻을 가진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사절의 원리고요.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10분이나 들여서 이걸 설명하는 게 못마땅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문 세트 2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그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A번과 B번 문장을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부충자료를 뽑아 놓으셨을 거니까 어떻게 합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으리라 믿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He's a man. 그는 사람이죠. I believe. 나는 믿어요. That 접속사가 생략돼 있겠네요. He can perform such a task. 그가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자, 이 두 문장을 합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쉽게는 접속사 and를 붙여주면 돼요. 그런데 접속사 and를 붙여주면 괜히 길어지기만 한다 그랬죠? 우리는 뭐를 통해서 합쳐줄 거다? 관계사절을 활용해서 합쳐줄 거다. 그러면 and를 지워버리고 나서 대체품으로 쓸 접착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접착제는 앞문장과 뒷문장에 겹치는 명사가 될 거라 그랬죠. 보니까 he's a man, man과 겹치는 명사를 찾아봐야겠는데 B번 문장에서 보니까 뭐가 겹치는 것 같아요? 짜잔, he가 겹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he를 어떻게 해주면 돼?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지워주고 나서 상응하는 관계사로 바꿔주면 되는데 관계사 어떤 걸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사람이니까 who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관계사 who가 어디로 붙으면 되겠어요? and가 있었어야 할 자리, a man의 뒷자리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문장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He's a man. 그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 Who I believe can perform such a task 라는 문장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문 세트 1번에서 관계사절을 만들었던 거랑 하등 다를 바 없는 방법으로 만들면 이런 문장 형태가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이 문장만 딱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되게 이상한 문장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첫 번째,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좋아.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I believe.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보다 하고 괄호를 쳐버렸더니 he is a man. can perform? 뭐지? 동사 분명히 앞에 있는데 왜 동사가 한 번 더 나왔지? 이렇게 묶는 건가? 여기 I believe 있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멘붕에 빠지게 되는 것 뿐인 거라고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계사절 내의 삽입절, 즉 I believe라고 하는 절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구조는요, 사실은 절과 절을 그냥 합쳤을 뿐인데 어떤 절을 합친 거예요? I believe와 같은 주어 동사가 대절을 이끌고 있는데 이 대절 안에 있는 명사와 그 앞절의 명사가 겹칠 때 대절 안에 있는 명사를 관계사로 바꿔준 구조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했을 때 이 I believe라고 하는 덩어리는 삽입된 거예요? 아니에요? 삽입이 아니죠. 원래 있던 것 뿐이고 그냥 이 자리에 있던 명사가 앞으로 튀어나간 것 뿐이잖아요. 즉 삽입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삽입이라고 배울까? 해석을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He is a man. 그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Who I believe. 내가 믿기에 can perform such a task.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믿기에, 뭐뭐 하기에 라는 약간은 부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마치 부사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삽입이다 라고 치부해버리고 지나가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관계사절 내의 삽입절 구조는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가 만들 수 있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예문 세트 3번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계사절의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is is the boy. 소년이야. 어떤 소년? Whom we met yesterday. 우리가 어제 만났었던 소년이야. 뒤에 목적어가 빠진 걸 보니까 이 whom은 관계대 명사면서 목적어를 대신해주는 목적격 관계대 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B번 문장 보면 the store, 가게인데 where we buy food. 우리가 음식을 사는 그 가게는 collects, 모읍니다. plastic bags to be recycled. 재활용될 비닐봉지들을 수집한다는 거죠. 자,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뒤에 보니까 문장이
완전해 보이죠? 빠진 명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 where는 뭐가 되겠다? 관계 부사가 되겠다. 이것도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관계 부사는요, 뭐 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관계 부사가 나오면 우리는 생략시킬 수 있다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뭐라고 배웠을 거냐면 관계대명사에는 관계사에는 생략 조건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규칙들을 말했을 거라고요.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 두 번째, 관계 부사는 생략 가능. 세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 이렇게 말하면서 생략의 조건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래 C번 문장을 볼게요. This is the woman. 이 사람이 여자야. 어떤 여자냐면 Who Anna said could show us the church. 우리 아까 배웠었던 관계사절 내에 삽입절이라고 부르는 그 구조인 것 같죠? 볼게요. 아나가 말하기로 could show us the church. 우리에게 그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여자야. 오케이? 말하기에 부사처럼 해석을 한 거 보니까 이게 그 삽입절이라고 불리는 구조인 것 같네. 그쵸? 이어서 D번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at's the man. 저 사람이 남자야. 어떤 남자인데 Who I wish that I'd married. 내가 바라는 남자야. That I'd married. 내가 결혼하기를 바라는 남자야. 구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장난 하나를 쳐보면 여러분들한테 멘붕이 오게 될 겁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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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who가 생략이 된대요. 여기 나와 있는 who도 생략이 된대요. 어떻게 된 거지? 주어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이 관계대명사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who가 생략된다고 말씀드렸죠. 관계사의 생략 조건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생략이 된다고 나와 있죠. 아하, 우리는 이 규칙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자, 관계사의 생략 조건은요,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주어 동사의 어순이 관계사 뒤에 나오는 부분이 주어 동사의 어순이 살아있으면 관계사를 생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동사만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있지 않으면 얘는 생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계사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있어? 그럼 생략 가능. 관계사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있지 않아? 그러면 생략 불가능이라고요. 볼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뒤에 뭐가 빠진 문장이라고요? 뒤에 뭐가 빠진 문장이라고?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라고요. 그러면 앞에 주어 동사는 살아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관계 부사는요, 관계 부사절은요, 뒤에 부사어가 빠진 거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문장 성분들 중에 삭제되는 게 없을 거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뒷부분이 바로 뭐로 연결돼요? 주어 동사 어순으로 연결되고 주어 동사 어순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쵸?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0번 문장. This is the woman who Anna said could show us the church.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인 건 알겠어. 그런데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나온 게 뭐예요? 주어와 동사죠.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있죠. 그러면 우리가 영어 공부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있으면 얘를 목적과 관계대명사로 착각을 하든 관계 부사로 착각을 하든 아니면 진짜 관계사절 내에 삽입절이라고 제대로 알아보든지 간에 여기에 관계사절이 생략돼 있을 거라는 걸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나오니까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말씀드리고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계사를 생략시키는 문장들을 먼저 보여드린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데이터 세트 3번에는 여러분이 뭐라고 제목을 붙여 놓으면 좋을까요? 관계사의 생략 조건 이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겠죠. 됐죠? 자, 마지막 데이터 세트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세트 4번. Barbara is a woman who I think deserves a praise 라는 문장이 있고요. Barbara is a woman who I think deserves a prais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거의 똑같아요? 완전 달라요? 거의 똑같죠. 차이가 뭐밖에 없어요? 컴마가 있느냐, 컴마가 없느냐밖에 없죠. 자, 그럼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아까 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가 관계사절 내의 삽입 구조라고 배우고 있는 이 구조는 삽입이라고 했어요? 삽입이 아니라고 했어요? 삽입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법 시간에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앞뒤에 컴마 바뀌어 있으면 이건 뭐라고? 삽입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위에서 이런 관계사절 내의 삽입 구조라고 부르는 이런 구조를 삽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문장 사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선 쉼표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쉼표는 우리나라 말로 쉼표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번 쉬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A번 문장을 Barbara is a woman who I think deserves a praise 라고 읽는다면 B번 문장은 Barbara is a woman who I think deserves a praise 이런 식으로 잠깐 여백을 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얘가 하나의 문장처럼 느껴지겠어요? 조금 독립되어 있는 덩어리처럼 느껴지겠어요? 조금 독립되어 있는 덩어리처럼 느껴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마치 전체 문장을 종속절로 가지고 있는 주절처럼 느끼게 됩니다. 원어민들은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오케이? B번 문장처럼 앞뒤에 컴마가 박혀 있으면 진짜로 삽입 구조로 사용되게 되면요, 마치 우리가 논평을 하는 것처럼 I think Barbara is a woman who deserves a praise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A번 문장과 B번 문장과 C번 문장이 뭐가 그렇게 다른데? 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안 달라요.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원어민들이 느끼기에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 같은 한국인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차이점이 없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론상으로는 틀린 걸 알지만 여러분한테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A번 문장이나 B번 문장이나 의미상 차이가 별로 없으면 편의상 얘가 삽입이 아니란 걸 알지만 그냥 삽입절이라고 부르면 어때요? 큰 문제 없을 것 같죠? 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게 원론적으로는 삽입절이 아니란 걸 알고 있지만 앞으로 뭐라고 그냥 부를 거다? 삽입절이라고 부르자고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관계사절의 삽입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짚어드린 게 되는 거고요. 제가 제목을 관계사절 내에 삽입절이라고 붙여놓고서 계속해서 삽입절이 아니다,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삽입절이 아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학자들은 연쇄 관계사절이라는 이름을 별도로 붙이고 있기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를 여기서 마치면 너무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포인트만 더 설명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문 세트 3번을 보면요, 제가 비슷해 보이는 예문인데, 비슷한 설명을 담고 있는 예문인데 두 문장을 넣고 있죠. 하나를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자, 뒤에 보니까 That's the man who I wish that I'd married 라는 문장이 있고요. Who Anna said could show us the church 라는 문장이 있죠. 자, 이 두 문장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D번 문장엔 여기 뭐가 있어요? that을 제가 써놨죠. C번 문장에는 that을 제가 안 써놨죠. 그쵸? 자,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사절 내에 삽입절이라고 부르는 구조는 사실 종속절 안에 있는 명사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삽입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주는 구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종속절 안에서 주어가 빠져나온 경우에는요. 이 뒤에 어떤 어순이 생겨 있어요? 동사부터 시작되는 어순이 살아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있죠. 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었죠?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있으면 누가 봐도 관계사가 생략돼 있을 거라는 걸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사를 생략시킬 수 있다라 그랬었죠. 여기서도 비슷한 설명을 해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비슷한 설명을 해볼게요.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있으면 원래 여기에 대시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대를 써줘도 안 써줘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조금 달라요. 여기에 대를 써버리면요. 어떻게 보여요? 관계사 하나 나오고 관계사 하나가 더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쵸? 관계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어순 나왔으니까 관계사절 시작됐나 보다 추측을 했는데 뒤에 또 동사가 나와버렸어. 그런데 여기에 대시 써져 있어요. 그럼 마치 뭐처럼 보이겠어요? 새로운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 나오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종속절 안에 있는 주어가 관계사로 바뀌어서 삐져나온 경우에는 절대로 대를 써줄 수가 없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하니까 오히려 헷갈릴 것 같은데 삽입절 구조인데 뒤에 주어가 생략된 주격 관계대명사라면 대를 써줄 수가 없다고요. 삽입절 구조인데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대를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도 있다고요. 왜? 헷갈릴 염려가 없으니까. 됐죠?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30분짜리 강의라서 사실 짧은 강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쉽게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을 다뤄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보충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고 제가 따로 리허설도 안 해봤고 대본도 짜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말을 얼버무리거나 어버버되는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문들과 제 어설픈 설명들을 듣고 이 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제가 찍고 있는 고문관 강의나 고등문법 관찰하기, 신문관 강의를 본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구문교재나 문법교재를 통해서 관련된 파트를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건 정말 포인트들일 뿐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많은 예문들과 명시적인 규칙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만 이게 여러분께 될 수 있을 거라는 점 절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한 번쯤만 만나봤을 수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했을 수 있지만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정돈된 강의로 이 강의를 다시 촬영할 수도 있다는 거 예고 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